그날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지인집 77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촬영을 하지 않아서 컨텐츠로 만들지 못했고요. 이날은 와이프, 지인, 신혼부부가 사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짧게 촬영을 하겠다라는 허락을 받고 촬영했어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내부 공간의 가구나 사진 등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했다는 점 보시는데 조금 불편하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수동을 가고 있는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촬영을 갑니다. 제 와이프의 지인이 신혼집으로 62평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 촬영을 가는데 일단 내부 촬영을 하고 성수동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최근의 어떤 동향과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걸로 합시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2017년에 분양을 해서 2021년 1월 준공을 마친 288세대가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사람들은 2011년 준공의 갤러리아 포레, 2017년에 준공된 두산 트리마제, 2021년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서울숲 부촌을 이끈 성수동 3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성수동 3대장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고요. 초고층 뷰 중심의 아파트라는 컨셉도 비슷하고요. 서울숲이라는 인프라를 끼면서 고급화에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실구매자들도 이 세 아파트를 비교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만 포레는 70평부터 100평까지 있고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38평, 62평, 77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두 아파트들은 중대형 평형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트리마제는 펜트를 제외하고 가장 큰 평형대가 62평이에요. 가장 작은 평형대는 11평, 16평이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62평형대나 38평형대를 고민하시는 분은 트리마제 같은 평형대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세는 신축발이 좀 있고 더 높은 층고와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62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트리마제보다는 조금 더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만을 보면 아크로 서울은 매매가 1월부터 4월 20일 지금까지 거의 찍힌 게 없긴 해요. 초반엔 62평형이 56억을 찍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거래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다시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62평형 34층이 53억에 실거래가 찍힌 게 있긴 합니다. 4개월 동안 딱 한 건 있어요. 77평형은 호가 60억에서 65억 정도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실거래를 찍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분양가는 62평형이 약 30억 정도 될 거고요. 77평형은 37억 5천 정도 돼요. 당시에 평당 분양가가 4,750만 원이라 그래서 성수동에서 무슨 4,750이야. 강남 반포도 분양가가 4,200, 4,000 막 이랬거든요. 강남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타워형으로 46층까지 올리면 일반 한상형 아파트보다 건축비를 많이 든다라고 해요. 근데 반포보단 땅값 훨씬 싸게 샀을 거란 말이죠. 평당 가격으로 보면 더 비싸게 샀겠지만 근데 용적률을 계산해보면 연명적 평당은 더 싸게 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77평형하고 62평형은 당시에 미분양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분양할 때 미분양이었는데 그 다음에 다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18년, 17년 그리고 분양이 끝난 다음에 19년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때가 가장 폭등했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당연히 여기도 올랐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핫한 아파트가 됐고 준공하기 전에 시행사가 가지고 있었던 잔여 물량 3개를 추첨 방식으로 했는데 엄청난 경쟁률이 몰렸었죠. 추첨을 통해서 분양가 그대로 줬기 때문에 47억 5천에 77평을 받으면 시세를 예상할 때 적어도 55억 이상은 받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로또 맞은 거잖아요. 받기만 해도 18억이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던 기억이 나고요. 확실히 대림 아크로가 마케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고 여기 보이는 게 갤러리아 포레 그리고 저쪽에 있는 게 트리마제인데 이게 성수동 3대장이라고 그러잖아. 서울숲 3대장. 서울숲에서 고급 아파트로 가장 비싼 곳이고요. 우리 맨날 여기 주말만 되면 차 엄청 막히잖아. 왜냐면 이쪽이 서울숲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성수동 살면서 복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봄하고 이제 가을만 되면 여기 차들이 이 터널을 다 채웠어.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한데 그만큼 서울숲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살면 서울숲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산책하기도 좋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서울숲 들어오려는 차들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했던 뭐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여기 서울숲 한진타운 보면 예전에는 진짜 재건축이 쉽지 않은 간변경영도 그렇고 리모델링 외에는 좀 대안이 없어서 한계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요즘 서울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고 저금리에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거기도 엄청 많이 올랐어 지금. 그래서 한소리가 지금 땅을 치고 회하고 있어. 그때 대출도 나왔고 풀대출 받으면 살 수 있었거든. 성수동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이 다 미쳐가지고 오르고 있고 여기로 가면 여기가 바로 서울숲이에요. 서울숲이고 여기가 갤러리아 포레. 갤러리아 포레가 오히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보다 서울숲을 이용하기 더 좋아요. 내려오면 바로 이제 마당처럼 쓸 수가 있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여기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입니다. 저층부에 38평대가 많이 위치해 있는데 38평이 층고가 거의 3m 정도 되니까 층고가 높은 걸로 저층의 어떤 단점을 커버하려고 한 거야. 왜냐하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뷰에 되게 포커스를 맞춘 아파트란 말이야. 트리마제는 가장 인기 있는 뷰 좋은 고층 56평이 4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찍혀 있고요. 한간에는 44억에도 거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56평형이 뷰 때문에 57평형보다 5억에서 한 7억 정도 더 비싸게 시세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갤러리아 포레는 70평대 실거래가 최근 40억을 조금 넘긴 것 같아요. 포레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들어오면서 1동 1호 라인 뷰가 50% 이상 막혔거든요. 그래서 1호 라인은 영구 조망을 가진 3호 라인에 비해서 시세가 5억에서 많게는 7억 이상 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레가 정말 비운의 아파트인데 부동산 경기가 꼭지점이었던 2008년 9년에 분양을 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했거든요. 성수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성수동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거든요. 2011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때는 이미 부동산이 하락기에 접어든 시점이었습니다. 2013년 14년에는 바닥을 찍었고요. 그래서 포레는 분양가 이하에 팔고 나간 분들이 꽤 많아요. 부동산 시장이 탄력을 받고 쭉쭉 오르던 시기에도 포레는 그닥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일단 2009년 당시 분양가가 약 4,400이었는데 평당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한 거였고요. 2016년 이후에는 이미 다른 고급 아파트들이 생기고 있는 시점이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미 용적률을 끝까지 땡겼쓰기 때문에 대략 10년 차에 접어들며 상승 모멘텀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시장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고 요즘처럼 초저금리 시대에는 어디든 다 올라요. 그러나 다른 곳에 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물의 가치는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승 모멘텀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적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포레는 부동산 상승기인 2018년에도 분양가 그대로 팔고 나간 분들도 꽤 있었어요. 사실 이 시기에 그 가격 그대로 팔았으면 정말 굉장히 마음이 쓰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포레 집 한참 보러 다닐 때 20개 넘는 호수를 봤던 것 같아요. 내부에 들어가 보면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상황과 운이 따라주지 않은 대표적인 단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포레 지하의 상가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주상복합의 가장 큰 메리트인 상가 부분이 완전히 죽어버리면서 이 부분도 포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한몫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갤러리아 포레가 지하철장 들어가는 길이 진짜 좁잖아.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는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가 한 곳으로 돼 있어서 좁지가 않고요. 확실히 요즘 지은 신축이고 주상복합이고 약간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단지라서 확실히 트리마제랑 갤러리아 포레랑 비교해봤을 때 주차장의 어떤 층고라든가 컨디션, 도색 상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 여기가 최대당 주차 대수가 옛날에 분양 사무실가 있을 때 세대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몇 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세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 2.8대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차 폭은 트리마제보다는 조금 더 넓은 편인 것 같아요. 2.5m 강폭 주차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들어오면 방문자 들어오는 데가 있고요. 주상복합이라서 거쳐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세대랑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1층으로 갔다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네요. 그치? 딱 내 말이 맞지? 여기 L로 가서 여기서 이제 나눠지게끔 돼 있어. 왜냐 주상복합이 이렇게 보안을 허술하게 안 하거든.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다 보면 내가 분양 사무실에서 들었던 세대당 주차 대수는 약 3대 정도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어졌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입주민에게 들어보니까 주차 자리는 아직 괜찮다라고 합니다. 아직 미입주 세대도 꽤 있는 것 같고요. 트리마제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1.8대 정도였는데 새벽에 제가 드라이브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면 주차 자리를 찾아서 삥삥 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차 자리가 넉넉한 편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주차폭도 일반 폭이라서 좁은 편이에요. 트리마제는 주차폭이 좁고 주차 자리가 넉넉하지 않아서 아파트 자체가 고급화되었다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튼 아크로서울 주차장에 들어가 보니까 폭도 트리마제보다 조금 더 넓은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차 자리도 더 넉넉합니다. 아크로서울은 다른 타워형 주상복합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집으로 연결되지 않고 로비를 거쳐서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게 설계가 돼 있어요. 보안을 위해 주상복합들은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들어가는데 큰 불편함은 없어요. 다만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집으로 연결되는데 익숙한 저에게는 조금 생소하고 약간은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신발장이고요. 이 신발장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안방 쪽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쪽으로 가면 거실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서브룸이 들어오자마자 하나, 두 개가 있고 안방이 하나 있으니까 방이 총 3개. 아크로서울 포레스트가 호수 유형에 따라서 뷰가 되게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숲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뷰는 아닌데 시티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좋아해요. 어떤 이쪽은 옛날 성수동 공장지대 쪽이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이마트 그쪽이 있고요. 아크로서울 포레스트가 처음에 62평과 77평 미분양이 났었고 77평이 분양 가격이 37억 5천 정도였고 그리고 62평 여기가 분양 가격이 30억 정도였어. 34층 같은 경우는 거래된 게 53억이 거래가 됐고 근데 여기가 저층부다 보니까 어떤 메리트가 있냐, 층고가 엄청 높잖아. 너무 높아. 이 층고가 3.1m야. 아크로에서 머리를 되게 잘 쓴 게 아무래도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고층에는 인기가 많지만 저층 인기가 없을 거다라고 안 거야 애들이. 그래서 얘네가 저층부에다가 층고를 더 높여준 거야. 딱 들어와도 층고가 왜 이렇게 높아? 이런 느낌인 거지. 일반 아파트에서 나올 수 없는 층고를 1층부터 내가 알기로는 10층까지인가 9층까지인가 준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층고가 낮아져. 기본적으로 주상복합이 원래 일반 아파트, 판상형 아파트보다 층고가 높아요. 층고라는 게 높이는 게 규제 때문에 못 높이는 거거든. 그게 건물의 높이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기술 때문에 못 높이는 게 아니라 규제 때문에 못 높이는 건데 여기 상업지였고 당시에 좀 혜택을 좀 받고 지은 아파트라서 어쨌든 층고를 이렇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브룸 1이고요. 확실히 아리팍보다는 뭔가 인테리어가 훨씬 고급스러워요. 마감재라든가 세라믹 타일, 뭐
대리석 타일 이런 거 쓴 걸 보면 아리팍보다 여기가 순정 소재를 더 고급스러운 걸 쓴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서브룸 화장실이다 보니까 넓진 않아요. 좀 좁아요. 그리고 이런 데는 수납장이 다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수납장이 다 돼 있고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다 열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서브룸 1을 둘러봤고 여기는 서브룸 2. 서브룸 2인데 여기도 서브룸 1하고 똑같이 1, 2 이렇게 직렬로 서브룸이 배치가 돼 있어서 여기 뷰는 똑같아요. 크기도 서브룸 1보다 약간 작거나 비슷한 크기인 것 같아요. 여기는 화장실이 안 달려 있어요. 여기를 사시는 분들은 신혼부부라서 소재로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책들도 많고.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이제 뭐 창도 되게 커요. 층고가 높다 보니까 창도 되게 크고 다 좋은데 창문을 여는 게 되게 작죠. 그래서 창문 여는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여기가 저층부임에도 불구하고 고층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바람이 많이 들이치니까 창문을 뭐 여는 데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타워형 주상복합 아파트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저 창문 여는 데가 너무 작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여기는 서브 화장실인데 여기가 서브룸 1, 2 그리고 저희가 신발장 이렇게 나오면 여기 서브 화장실이에요. 서브 화장실은 크기는 크진 않아요. 그냥 이제 손님들 왔을 때 게스트 화장실처럼 쓸 수 있는 곳이고 샤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에어컨 이렇게 빌트인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노을이 지는 시간이잖아. 여기 이렇게 노을이 지금 예쁠 거예요. 그래서 한강뷰가 통으로 보이고 이 통으로 봐보면 여기는 38평 이렇게 좀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약간 세대 간섭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T자형으로 생겨서 T자형으로 생긴데 앞에 튀어나온 부분 세대 간섭이 전혀 없어. 근데 여기는 이제 세대 간섭이 있는 세대인 거고 62평형 집 내부를 보죠. 62평형 실평수는 약 48평, 49평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두상복합인데 폴에도 그렇지만 전용률이 79%에 달하니까 굉장히 실평수를 잘 뽑은 아파트예요. 거실 마스터룸 모두 구조가 반듯해서 좋아요. 프리마즈는 56평, 57평, 62평이 거실이 타원형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실제 평수를 다 못 쓰는 느낌이 전 있었거든요. 반면 아크로는 직선 직각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아서 가구 배치뿐만 아니라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타워형 아파트다 보니까 거실에 큰 기둥이 있어서 그 뒤로 데드 스페이스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는 트리마즈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타워형 아파트들은 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평수 48평이라고 볼 때 거실 크기는 실평수에 비해 넓게 빠졌어요. 거실과 다이닝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채 일체형 공간이고요. 아파트라기보다는 고급 호텔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세대는 고층 세대는 아니었어요. 10층 이하 세대는 층고가 3.1m라서 아주 좋아요. 아크로에서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이런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컨셉상 모두 25층에 5층을 선호할 텐데 그러면 저층부가 상품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 아파트의 핵심 가치 중 가장 큰 게 멋진 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저층부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요. 고층부보다 훨씬 높은 층고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상업지고 고도 제한을 거의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설계였고요. 붙은 층고가 3.1m나 되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높은 층고만큼 창문도 아주 커서 개방감이 좋고요. 이런 점 때문에 더욱 고급 호텔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난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특히 거실은 구조가 반듯하고 거대한 창문과 높은 층고가 한데 어우러져서 좋았습니다. 전 이게 아크로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마스터룸이에요. 이 마스터룸에 약간 좀 작은 방처럼 쓰는 거. 나인원 한남에도 마스터룸에서 거실로 연결되는 부분에 이렇게 작은 방이 있잖아요. 여기서 서재를 만들면 좋은 게 이렇게 보여요. 뷰가 숲이 보이는 뷰가 안정감을 주니까 숲뿐만 아니고 저 멀리 한강이 보여요. 사실 여기서는 한강뷰가 잘 보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층부에 있고 아주 멀리 보이는데 어쨌든 서울숲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성수동에 살면서 서울숲뷰가 더 좋더라고요.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초록 녹음이 인간에게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 되게 좋아서 역시 부부침실이 메인이다 보니까 부부침실에 서울숲이 딱 보이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일부러 안방에서 보면 이렇게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이면 되게 좋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설계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스터룸에서 이렇게 보이는 뷰가 호텔 같은 느낌도 주고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추구하는 방향도 약간 그런 컨셉이었고 주상복합의 호텔 같은 화려한 라이프 그리고 아크로솔 포레스트에 서울숲 산책 갈 때 요 길 하나 건너면 돼요. 찻길이지만 왕복 4차선밖에 안 돼서 금방 건널 수 있고요. 홀에는 내려와서 바로라서 더 편하긴 한데 이 정도는 바로 앞마당이라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터룸은 크기가 넓어요. 여기가 전용 면적 50평인데 크기가 그래도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고요. 전용 면적 50평에서 이것보다 작은 데가 되게 많거든요. 마스터룸하고 거실에 좀 많이 힘을 준 것 같고요. 서브룸의 크기는 조금 이게 뺀 것 같고요. 마스터룸도 가보면 구조가 잘 빠졌어요. 마스터룸 화장실 욕조에서 보이는 서울숲 뷰도 아주 좋고요. 다만 아크로 서울 전체를 보면 세대 간섭이 거의 없는 즉 T자형 구조에서 앞에 튀어나온 세대가 아닌 이상 세대 간섭이 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대도 앞에 D타워 오피스 빌딩하고 마주보고 있어서 밤에 불을 켜면 내부가 좀 잘 보인다라고 합니다. 널찍하고 잘 빠진 거실 그리고 마스터룸 좋습니다. 다만 서브룸의 크기가 조금 작아요. 서브룸의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건 상대적인 느낌인데 아이를 2명 낳아 키우는 가족이라면 아무래도 서브룸의 크기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아이한테 방을 하나씩 주기에는 수납 공간뿐만 아니고 크기도 조금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스터룸하고 거실에 비해서요.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은 조금 작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드레스룸의 공간을 좀 많이 줄인 것 같고요. 이쪽으로 가면 파우더룸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마스터룸의 화장실이죠. 여기로 가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스터룸에서 거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현관문으로 들어오면 거실로 연결되는 문은 서브룸을 지나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마스터룸 욕실인데, 마스터룸 욕실답게 여기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리고 여기도 층고가 되게 높고,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욕실에서 이렇게 서울숲을 좀 바라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뷰가 되게 좋아요. 갤러리아 폴에도 3호 라인, 그러니까 영구 뷰, 갤러리아 폴에도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마주보고 있어서 세대 간섭이 있고 뷰가 좀 많이 막혀요. 70%도 막히는데, 갤러리아 폴의 102동의 3호 라인은 안 막히거든요. 여기는 비록 앞에도 기둥이 있고 저기도 약간 세대 간섭이 있어서 약간 한 50% 정도 막히는 뷰긴 하지만, 그래도 단신용을 하면서 서울숲을 바라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스터룸에 모든 좋은 뷰를 다 갖다가 넣어준 것 같아요. 마스터룸, 화장실, 마스터룸, 그리고 거실의 일부가 이렇게 서울숲을 바라보고 있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재질들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사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오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나름의 어떤 마감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내부 공간 구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에서 보면 대략 감이 잡히실 거고요. 제 생각에 고려해야 할 포인트 몇 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재 시장 유동성과 초저금리 상황으로 전체 시장이 끌어올려졌다면 그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서울 아파트 수급량, 가계대출, 현재 수요 감소 요인 등 거시 경제의 흐름을 고려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아파트는 자기 혼자 잘라서 오르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모두 시장이 견인해주니까 그에 따라 조금 더 오르는 곳이 있고 덜 오르는 곳만 있을 뿐이지, 어디까지나 전체 시장의 큰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크로 서울 바로 앞에는 부영에서 산 부지가 있는데요. 이곳에 초고층 상업시설 및 레지던스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사실 서울숲 3대장 아파트들보다 이 부지가 가장 좋은 입지예요. 성수동에서는 서울숲 접근성, 역 접근성뿐만 아니라 뷰 또한 남향을 보면서 가장 좋은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성수동에는 모두 영구 조망일 거고요. 다만 시행사가 부영이라는 점이 많이 아쉽죠. 이건 아크로 서울의 매우 중요한 변수예요. 올해도 1호 라인이 아크로 서울이 들어서면서 뷰가 50% 이상 없어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상승 동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뷰가 중요한 컨셉의 아파트인데 뷰가 50%가 막혀버리면 상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부영의 초고층 빌딩들이 어떻게 들어설 것인가는 향후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상품 가치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용적률이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신축이라는 점, 상위 혹은 동의 대체제가 없다는 점, 이슈 메이커라는 점,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한마디로 매우 힙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 5년에서 6년 차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주상복합들의 모멘텀 많이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크로가 그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도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2021년은 더 갈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다만 5, 6년 이상 거주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이 호가에서 더욱더 신중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상복합의 특징과 모멘텀을 잘 찾아보고 고려해보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핫한 이슈로 떠오른 성수 전략 정비구역 50층 고도 제한 완화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 이 컨텐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더 부지런히 컨텐츠를 만들고 연속된 주제들을 팔로우 해가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유튜브 업로드를 좀 게을리했습니다.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